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장부터는 정보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에서 정보가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정보의 종류에 따른 표현 방법을 이해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적합한 코드를 만들 수 있다. 네 번째는 컴퓨터에 의한 데이터 표현의 한계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 표현의 이진법의 원리, 다양한 자료의 이진 표현, 그리고 정보 전달 세 가지 파트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진법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의 학습 목표는 이진수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리고 10진수를 이진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제한된 기억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제약을 이해한다입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컴퓨터의 정보 표현, 데이터의 저장 단위, 그리고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계산기로 봤을 때 모든 정보를 뭐로? 숫자로 바꾸어 계산을 하겠죠. 숫자 표현 방식의 종류에는 단항기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일진법입니다. 그래서 단위수를 수직선, 원 또는 점 등의 기호로 나타내어 반복하는 방식으로 숫자를 표시하는데요. 만약에 1이면 하나, 그 수직선은 2면은 2개, 3이면 3개, 4면 4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얘는 뭐예요? 8을 표현한 걸 겁니다. 그죠? 이렇게 큰 수를 나타내는 데는 이거 단항기수법에는 한계가 있겠죠. 다음은 명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단위수보다 큰 특정 수에 대해서 기호를 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숫자는 상형 문자로 되어 있고 기본 단위가 10의 거듭 제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이네. 그죠? 이거를 상형 문자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1, 10, 100, 1000, 만. 10만이 되면 이렇게 동물 모양을 하고 있고 100만이 되면 사람인 것 같죠? 이렇게 특정 수의 기호를 붙여서 표현하는 것을 명수법이라고 합니다. 숫자 표현 방식의 종류에는 단항기수법과 명수법 외에도 이치값 기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숫자의 위치가 개수를 의미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A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이 변수 있죠. 변수 앞에 이렇게 곱해주는 상수를 우리는 개수라고 하죠. 그 개수가 위치를 의미한다면 그거를 의미하는 방식이 이치값 기수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5, 3, 2,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을 때 얘를 5 곱하기 10의 3승 플러스 3 곱하기 10의 2승 플러스 2 곱하기 10의 1승 플러스 1 곱하기 10의 0승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10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하게 되면 5는 10의 세 번째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은 10의 두 번째 자리, 2는 10의 첫 번째 자리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때 이 숫자를 2로 등급하게 되면 이진법이 되는 거고요. 60으로 등급화되면은 얘는 60진법이 되겠죠. 그리고 위치값 기수법으로 수를 표현하는 경우 여기에 위치, 그죠?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이 공백이 나타나게 되죠.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0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10지법 숫자 체계와 바빌로니아의 60지법 숫자 체계는 대표적인 위치적 기수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숫자 체계는 아라비아 숫자로 그 근거는 그 10지법, 인도의 10지법 체계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편리함과 우수성이 인정받아서 전 세계가 지금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있죠. 다음은 컴퓨터의 정보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왜 이진수를 사용할까? 왜일까요? 그건 당연히 컴퓨터가 전기신호로 수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신호는 원래는 이렇게 아날로그로 되어 있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노이즈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호가 있다, 그죠? 없다.
이런 식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신호가 있으면 여기에서 1로, 없으면 0으로 표현하는 거, 이진수로 사용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트랜지스터가 꺼져 있거나 켜진 상태, 콘센트가 충전되었거나 방전된 상태와 같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상태로 구분하는 겁니다. 이진수의 물리적인 구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화선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고음이면 1, 저음이면 0. CD에 저장되는 정보가 빛을 반사하면 1, 빛을 반사하지 않으면 0으로, 이렇게 0과 1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컴퓨터 정보 표현은. 진법에 의한 숫자 표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은 십진법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0에서부터 9까지, 그리고 10이 되면 올림을 하고요. 컴퓨터는 이진법으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처리는 8진법이나 16진법을 하죠. 그래서 이진법은 0과 1로 표현을 하고 2가 되면 자리 올림을 하죠. 8진법은 0에서 7까지 사용을 하고 8이 되면 자리 올림을 하고요. 16진법은 0에서 15까지 사용을 하고, 그죠? 16이 되면 자리 올림을 합니다. 이때 여기에 보면은 숫자가 여기 10에 해당되는 게 1, 0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A, 그리고 1, 1이면 B, 1, 2면은 그죠? 12, 13, 14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게 10진법, 2진법, 8진법, 16진법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10진법은 0서부터 그죠? 여기 보면은 숫자 9, 그 다음에 11, 12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요. 바이너리 2진법은 0과 1로 표현되고, 8진법은 0에서 7까지 최대 그죠? 표현할 수 있는 게, 16진법은 0에서 보면은 10, 11, 12, 13, 14, 15까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진법 간의 변환, 그래서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 숫자 14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14를 2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면 7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죠. 그리고 7을 다시 2로 나누면 3이 되고 나머지가 1이 되죠. 3을 다시 2로 나누면 1이 되고 나머지가 1이 되죠. 그러면 요 나머지 결과를 거꾸로 역으로 이렇게 쭉 써주는 겁니다. 어떻게? 14는 그죠? 얘가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게 되면 여기 첫 번째 얘죠. 1, 1, 1, 0 하고 여기에다가 2진수로 바꾸게 되면은 얘는 뭐야? 10진수 14고 얘는 2진수 1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2진수를 다시 10진수로 바꾸는 거는요. 아까 자릿수로 표현하는 건 똑같아요. 1 곱하기 0, 1, 2, 3이죠. 2의 3승 플러스 1 곱하기 2의 2승 플러스 1 곱하기 2의 1승 플러스 0 곱하기 2의 0승이 되겠죠. 그럼 얘는 8이 되고, 그죠? 얘는 4가 되고 2가 되고, 아무리 큰 숫자도 0승을 하게 되면 얘는 1이죠. 0 곱하기 1하니까 0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값은 어떻게 돼요? 14가 되겠죠. 그러면은 10진수 15는 2진수로 얼마일까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15를 2로 나눠보면 되겠죠. 2로 나누면 어떻게 해요? 2칠이 14죠. 그럼 나머지 1이고, 그죠?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2, 3은 6하고 나머지가 1이죠. 2를 다시 한번 나누면 1은 그죠? 2죠. 나머지 1이죠. 그럼 얘를 쭉 거꾸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1, 1, 1, 1. 이진법이죠. 다음은 수치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의해 표현되는 수치 데이터는 정수와 실수로 구분이 하게 되는데요. 정수는 첫 번째 비트의 부호 비트로 표현을 하고 나머지 정수값을 이진수로 표현하게 됩니다. 부호 비트는 데이터 값이 양수이면 0, 음수이면 1로 표현을 하고요. 음수일 경우 1의 보수 표현법과 2의 보수 표현법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2의 보수 표현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1의 보수는 0이면 1로, 1이면 0으로 토글을 하는 거고요. 그 토글한 결과에다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2의 보수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 비트를 MSB, 부호 비트를 MSB라고 하고요. 정수의 양수 표현 방법을 보면 MSB에, 그죠? 부호 비트에다가 0을, 나머지 비트의 값을, 그죠? 이진수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수 14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정수
0을 그죠? 양수니까 0을 표현하고 여기 보면 0, 1, 2, 3 그럼 8 더하기 4 더하기 그죠? 2 해가지고 14가 되죠. 나머지는 다 0으로 지워주는 거고요. 정수의 음수 표현은 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14를 표현하게 되면요. 고정 소수점 방법에서는 마이너스죠. 그리고 요것이 뭐요? 14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의 보수는 어떻게 하냐면 0은 1로 1은 0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0은 1로 1은 0으로 그죠? 바뀌었죠. 나머지 1로 싹 바뀌고 얘는 마이너스고요. 그죠? 마이너스고 얘가 14 표현이 되는 얘가 14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로 표현된 1의 보수로 2의 보수는 그 마지막 그저 비트에 최상위 비트에다가 마이너스로 표현하고요. 1이니까 그리고 이 값 그러니까는 1의 보수에다 1을 더한 값입니다. 1을 더하게 되면은 올림이 되죠. 0하고 1이 되고 나머지는 똑같이 표현한 것이 2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수치 데이터에서 실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는 부호, 지수, 가수부로 구성이 됩니다. 부호 비트는 정수와 마찬가지로 양수이면 0, 음수면 1로 표시를 하고요. 10진수 0.15 6을 2진수 0.0010으로 이렇게 변화를 했죠. 10진수 정수 10을 2진수로 바꿀 때 어떻게 했어요? 10으로 나눠서 나머지, 이제 나머지를 계산해서 역순으로 적었다면 소수점 같은 경우는 나누는 게 아니라 2를 곱합니다. 소수점 뒤에 있는 자릿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에서 보면은 0.1525를 2를 곱하게 되면 여기 0.3125가 나올 겁니다. 이 3125를 뒷부분, 소수점 뒷부분을 가져다 다시 2를 곱합니다. 0.3125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0.625가 되고 0.625 소수점 뒷자리를 가져다 0.625로 계산을 하게 되면 2를 곱하면 1.25가 되는데 앞에 거 빼놓고 0.25를 가져다가 다시 곱해요. 그리고 0.1을 다시 곱하면 0.5, 0.5 곱해서 다시 2를 곱하면 1이죠. 1.0의 소수점을 가져다가 곱하면 0이니까 더 이상 이제 계산이 안 되고 여기까지 해서 순서대로 쭉 가져다가 적습니다. 0.0010이라고 하고 표현이 되죠. 이 소수점을 이진수의 소수점을 지수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에 가수 부분이 여기 보면요. 여기로 온 거죠. 소수점이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1로 내려가면요. 마이너스 1로 올라가면은 소수점 앞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네, 플러스가 됩니다. 요 지수가. 마이너스 3 뒤로 간 거죠. 네, 마이너스 3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실수 숫자를 32비트 머리에다가 저장을 할 때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아니면 표현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32비트 중에 한 비트가 이게 사인, 부호를 나타내고요. 8비트가 지수부, 여기 아까 이 부분을 그죠? 이 부분이 되고 여기 나머지 32비트가 가수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인 부호는 얘가 여기 숫자 0.152625가 양수죠. 그러니까 여기에 0을 넣은 거고 여기에 지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그냥 마이너스 3을 넣는 게 아니라 이때는 여기에다가 지수부에다가 127을 더합니다. 127 더하기 마이너스 3을 하는 거죠. 127이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겠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얘가 127일 겁니다. 그죠? 10진수 0, 1, 2, 3, 4, 5, 6, 2의 육수는 64 더하기 32 더하기 16 더하기 8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을 하게 되면은 127이 나오죠. 네. 그래서 127이 7개라면 8비트에다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겠죠. 이제 117이에요. 여기에다 마이너스 3을 더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표현되죠? 0, 1. 그래서 여기에 2 더하기 1 하는 거죠.
그래서 3이 됩니다. 얘가. 그죠? 3이에요. 얘를 마이너스를 할 때는 1의 보수는 0을 1로, 1은 0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1을 다 바뀌고 이렇게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3입니다. 뭐에? 1의 보수. 1의 보수에다 1을 더하면요. 2의 보수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를 쓸 때 2의 보수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1, 1, 1, 1, 1, 1, 0, 1이 될 겁니다. 얘가 127이고 그죠? 마이너스 3이에요. 얘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준수니까 2가 되면 반올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0. 1 더하기 1은 0. 얘는 3이니까 나머지가 1이고 올라가고, 나머지가 1이니까 올라가고, 나머지가 올라가고, 나머지 올라가고, 나머지 올라가고, 얘는 0이죠.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수 표현한 게 0, 1, 1, 1, 1, 1, 1, 0, 0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수부의 0.1, 그죠? 0.1이 여기 표시가 됩니다. 데이터 저장 공간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종류에 따른 저장 공간 크기는 문자, 정수, 실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문자 데이터인 경우는 8비트, 1바이트 기억 공간이 필요하고요. 정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바이트와 4바이트 기억 공간이 필요로 합니다. 실수인 경우는 4바이트와 8바이트 기억 공간을 필요로 하고요. 저장 공간 크기에 따른 비트 생성을 살펴보면요. 우리 숫자를 표현할 때 여기 채우는 거죠. 공간. 1바이트인데 여기에서 양수로 표현한 비트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예. 7개인 경우에 여기다 1100, 100을 채우고 앞에다가 0 이렇게 그죠? 채우면 됩니다. 2바이트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죠. 예. 여기까지 해서 000, 100을 채우고 앞에 나머지를 다 이렇게 0으로 비트로 채우게 됩니다. 컴퓨터는 정확한 기계이다를 OX로 묻는다면 답은 X입니다.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를 표현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이거를 소수점으로 표현하게 되면 0.33333333 무한히 반복됩니다. 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이를 다시 지수로 표현하게 되면 3.33333하고 곱하기 10의 1승 이렇게 지수로 표현할 수 있죠. 이거를 다시 32비트 그죠? 제한된 비트에다가 표현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9비트 그리고 나머지 여기 8자리 그리고 8개는 뭐예요? 지수 부분을 그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수부를 여기다 표현을 하는데 최대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23비트 그죠? 23자리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그 뒤에 반복되는 숫자는 어떻게 돼요? 손실이 됩니다. 잘리게 되죠. 즉 제한된 비트 안에 표현하기 때문에 정보의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컴퓨터에 그 값이 근사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많은 자릿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32비트 PC가 어떻게 해요? 64비트로 바뀌고 더 나가면 128. 그러면 더 많은 자릿수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정확도는 높아질 거예요. 아마. 이게 무한히 이제 컴퓨터가 성능이 좋아지면 정확도가 더 그죠? 정밀도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겁니다. 다음은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플로우라고 하면 사전적인 의미는 뭐예요? 범람이라는 건 이제 흘러 넘치는 걸 말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억 공간 크기에 허용된 가장 큰 값보다 더 큰 값을 저장하려고 할 때 의도하지 않게 다른 값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걸 우리는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4비트로 표현된 8, 그렇죠? 8을 이렇게 이진수로 표현하게 되면은 얘는 10진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2의 3승 플러스 0 곱하기 2의 2승 플러스 0 곱하기 2의 1승 플러스 0 곱하기 2의 0승이죠. 다 0으로 곱했으니까 0이고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했으니까 8이죠. 8이 나왔습니다. 4비트로 표현된 9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도 똑같죠? 1 곱하기 2의 9가 되는지 볼 거예요. 플러스 0 곱하기 2의 0승
플러스 0 곱하기 2의 1승 플러스 1 곱하기 2의 0승이죠. 모든 거의 0승은 다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1이고 나머지는 0이고 얘가 8일에서 9가 된 거죠. 이때 8 더하기 9를 하게 되면 17이 되죠. 17을 저장을 하려고 하면은 17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마도 16이니까 0의 자리 1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가야지.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표현하면은 요 네 자리에 표현된 건 얘는 8 더하기 9를 하면 17이 나와야 되는데 1이 나왔죠. 내가 원하는 값이 아니에요. 얘가 오버플로 바깥으로 나가버리죠. 이럴 때 표현이 정확한 표현을 그저 할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우리는 오버플로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퀴즈 문제입니다. 앞에 배운 내용을 상기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장 두 번째 파트의 다양한 데이터의 이진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